항등식 갈게. 항등식. 봅시다. 이것만 하면 너네 주말이네. 맞습니다. 개꿀이네. 나도 주말이 요새는 제일 좋던데. 너네도 주말 때 좋아? 네. 뭐 하는데? 운동해? 아니요. 정말 음흉한 음흉한 지금 표정 막 치네. 놀죠. 아 그래. 뭐 하고 놀지가 궁금했지. 자, 항등식이다. 이걸 좀 볼 거다. 항등식은 일단 이렇게 볼게. 일단 좌변과 우변이 뭐다? 같은 등식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좀 더 정확히를 해볼게. 일단 좀 더 정확히 하면 문자를 뭐 한다? 문자를 포함해야 돼. 문자를 포함한 뭐가 주어진다? 문자를 포함한 뭐가 주어진다? 등식. 그러니까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숫자 값을 뭐해도 대입해도 뭐한다? 항상 성립한다. 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하는 것을 무슨 식이라고 해? 항등식이라고. 일단은 뭘 포함해야 돼? 문자를 포함한 등호가 들어간 식이 있어야 돼. 문자를 포함해야 돼. 그래서 그 문자에 아무거나 집어넣었는데 뭐가? 항상 성립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해? 항등식. 자 그럼 나의 항상 성립한다라는 건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냐? 생각을 해봐. 등호가 들어간 식을 등식이라고 하겠지? 네.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너네가 알고 있는 게 하나 뭐 있겠니? 이때까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방정식. 1차, 2차 방정식. 근데 배웠을 때 뭐니? 그 값에 미지수에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해? 해고 걔를 구하는 게 방정식을 푼다 했잖아. 그러니까 걔랑 다른 거야. 얘는 방정식, 지금 얘는 뭘 넣든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 그래서 오늘 얘를 배우려고 하는 거고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같더라.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 그럼 방정식의 목적이 뭘까? 오늘 항등식의 목적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방정식은 뭘 구하는 건데? 해를 구하는 거고 이 항등식의 뭘 이용한다? 성질을 이용하는 데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둘게. 여기까지는 돼? 네. 그러면 여기 조금만 더 세팅. 항등식의 표현을 조금 볼게. x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 주면 제일 대표적으로 주는 형태다. 이거 쌤도 모델로 그냥 참고할게. 잘 봐봐. 왼쪽에 이 화살표, 오른쪽에 화살표는 똑같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x의 값에 뭐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성립하는 등식을 이렇게 줬을 때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대. 그 말이 무슨 말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두 번째 어떤 단어가 또 들어가냐면 모든 x에 대하여. 중요한 건 아니다. 모든 x에 대하여 뭐가 된다? 성립하는 등식 이라고 표현을 해도 얘도 뭐다? 뭘 넣든이니까. 자, 세 번째 표현도 한번 볼게요. 임의 의.
임의라는 말은 아무거나라는 말이야. 아무거나 즉 임의의 x에 대하여 뭐한다?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해도 x에 대한 뭐다? 상등식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잘 들어봐봐. 어떤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x의 값에 대하여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뭐 한다? 항상 성립하는 상등식이다. 이렇게까지는 되겠냐? 자, 다시 한번 볼게. 상등식이라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뭐하다고? 같아요. 같은 등식이야. 정확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상황 자체는 상등식은 뭘 포함하고 있어야 돼? 문자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등식에서 문자의 값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할 때 걔를 항등식이라고 그러고,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등식, 방정식 아니면 뭔데? 항등식의 목적이 뭐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데 있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 항등식이다 아니다라는 뭘 먼저? 판단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해? 표현 방법이 정확히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네. 자, 이제 갈게요. 목적. 항등식의 뭐부터? 목적, 즉 성질을 알아보는 거다. 응? 자, 첫 번째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줬다라고 쳐. 그러니까 뭐만 문자가 있을까? x만 있겠지. 봐. x가 있는데 여기에 파란색 a, b를 잡을게. 이거 몇 차식인 거니? 좌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내가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다 성립해야 되거든. 근데 우변이 얼마니까? 그럼 이 a 얼마야 될까? b는? 잘하네. 그래서 얘 말은 a가 뭐고 0이고 b도 0이어야 된다라고 얻어낼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가자. 여기가 x야. 근데 얘도 이번에 x래. 그러면 여기가 a, b래, c, d래. 여기에서 어떤 걸 또 얻어내야 되겠니? 좌변과 우변이 뭐하다? 같다. a와 c가 같고, 그 다음에 b와 d가 같다. 이렇게 하겠지. 근데 있잖아, 우리는 앞으로 요 표현을 좀 빌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굳이 나오더라도 여기 있는 0으로 만들자. 즉 0으로 만들자라는 건 얘를 뭐 한다? 전부 다 이항해서 얘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항을 포함하는 것들 다 모으고, 포함하지 않는 거 모아서 이 나머지의 개수, 이 개수들이 상수항이 각각 얼마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다.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데 얘가 1차든 2차든 3차든 전혀 상관은 없는 거거든. 2차까지는 할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얼마나 0이라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내가 x에 뭘 넣든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2차항에 x가 들어가고 1차항에 x에 들어가더라도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좌변도 0이 되려면 a나 b나 c나 싹 다 0.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얘랑 얘랑 어때? 똑같지? 그리고 오른쪽에 설사 몇 차? 2차든 1차든 상수든 싹 다 옮겨서 얘 테이블로 만들자. 자, 두 번째 라인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나왔다. 자, 문자 몇 개의 항등식이야? 두 개.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가 포함된 거야. 그럼 내가 x에 어떤 걸 넣든 y에 어떤 걸 넣든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x 항도 있을 거고 y 항도 있을 거고 없는 항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구조로, 즉 오른쪽을 항상 무슨 구조? 0 구조로 만들게. 더 있어도 왼쪽으로 뭐 한다? 2항 할게. a 얼마 돼야 돼? 0. b는 0. c도 0.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냥 간단히 그냥 얘가 성질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는 돼요. 네. 자, 얘를 이용해서 뭘 처리를 할 거냐면요, 이점, 개수
항등식은 고2 때나 고3 때나 계속 나오게 된다. 자, 비정계수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계수비교라는 게 있고, 계수비교.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다. 근데 간단히 우리는 앞으로 뭐 한다? 계수비교하거나 수치 대입하거나, 다시 가면 항등식이 나오지. 그럼 뭐 하거나? 계수비교하거나 수치 대입하거나 무조건 판단해야 돼.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어. 그건 고2, 고3에도 나온다 그랬다. 네.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얘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래. 이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래. a가 얼마야? b는 얼마야? c는 얼마야? 라고 하면 틀린다고. 틀린 이유가 뭘까? 얘 무슨 식이야? 등호가 들어갔지. 네. 그 무슨 식일 수도 있고. 정정식. 그리고 항등식.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A가 3이고 B가 5고 C가 4라는 거 모임하면 돼. 그럼 항등식이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야지. 그러니까 뭐에 있어야 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에 확정이 있어야지 그렇게 표현돼. 근데 그 확정은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그냥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이해돼? 그래서 A가 얼마? 3. 1창 개수 얼마? 상수항 얼마? 자, 이 3을 뭐라 그래? 개수지.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의 개수들을 뭐 했다? 비교했다. 그게 개수 비교. 알겠냐?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여기는 그대로 유지. 여기를 어떻게 줄 거냐면 뭐 3x 빼기 1, 2x 플러스 뭐 5 이런 식으로 줄 거라고. 그럼 뭐 하고?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알겠냐? 그럴 때 뭘 쓰겠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전개하기 쉬운 형태에서 개수 비교 쓰는 거고, 전개하기 힘들 때 수치 대입 쓰는 거라고. 한번 수치심 한번 느껴볼까? shameful. 간다. 스케어리. 예? 예? 자,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에 a에 x 플러스 1 빼기 1 플러스 b에 x 빼기 1 x 빼기 2에 c에 x 빼기 2다라고 한번 쳐볼게. 그리고 얘는 x에 대한 뭘까? 항등식이라는 게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생각은 무슨 비교? 개수 비교할래? 아니면 뭐 수치 대입이 유리할까? 판단해야 되거든. 자, 이거 전개해서 동명 정리할 수는 있거든. 근데 꽤 복잡하잖아. 왜 복잡하냐면 1차식끼리 막 뭐 했어? 곱해져 있걸라. 내가 쟤네? 네. 그래서 볼게. 자, 여기 보니까 x 있지? 여기 뭐 있고? 잘못 적었다. 10을 bx 잠시만. 미안. 잘 적었는데 괜히 적었네. 그대로 할게. c에 뭐였어 이거? x 빼기 2였나? 물어보자. A나 B나 C나 이런 미지수 구하는 걸 뭐라고 해? 미정계수법이라 그래. 그럼 나는 A를 구하고 싶다라고 쳐. X에는 내가 뭘 넣든 성립하는 상황의 항등식이다. 그러면 봐봐. B, C는 필요 있어 없어? A 구하려면 필요 없지. 그럼 얘를 날린 숫자가 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게. 날린다는 건 공통인수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 X 빼기 2와 X 빼기 5가 있냐? 2. 그럼 뭐 대입하면 제 합이 사라지겠냐? 2. 2 대입해 볼게. 2 대입하면은 4, 3, 12, 10, 22, 4, 26 맞냐? 네. 그럼 여기에 2 넣으면 사라지지. 네. 그럼 A는 남고 2, 1이니까 몇 A? 2A. 그래서 A는 얼마? 13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네. 오. 오메야. 대체? 오 마이 갓. 예?
B를 구하고 싶다라고 쳐. B를 구하고 싶으면 A 이미 구했지. 네. C는 필요 없잖아. 날려야 되니까 뭐 넣을까? 0. 0 넣으면 지워지고 얘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A, B 구했으니까 넣어줬지. C만 구하면 되지. 미지수가 몇 개인데? 그럼 식이 몇 개 있으면 돼? 한 개. 아무거나 넣어도 돼. 이럴 때 수치 대입 쓰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거일까? 여기가 지금 됐지? 네. 세 번째. 몇 시야? 네? 41분이요. 그래 좀만 더 할게. 자, 나머지 정리라는 거 한번 적어볼게. 자, 오늘 하는 거 중에 요거는 꼭 들고 가기. 나머지. 자, 나머지 정리라고 할게라고 약속된 거다. 그러면 상황이 전제 조건이 있겠지.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다항식이 주어져. 다항식 fx를 얘가 나누어지는 다항식이야. 빨간색으로 적을게. 1차식 x-5로 알파 1차식 x-알파로 나누었대. 여기까지면 뭐랑 비슷해? 인수? 조립? 제법. 너무 나왔다. 근데 여기에서 조립제법이라는 거 1차로 나눴을 때 뭐만 궁금한 거? 근데 얘는 뭐만? 나머지만 궁금한 거. 그게 나머지잖아. 그럼 얘 상황을 한번 나눗셈이니까 뭐로? 검산식으로 표현하겠지. 근데 너네 아까 검산식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한번 적어 놓을게. 다항식의 나눗셈. fx라는 식을 gx로 나누었대. 그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래. 그럼 검산식 하면 fx는 gx 곱하기 무슨 x? QX. 더하기 x고 좌변 우변이 어때 얘는? 같이. 그러니까 이 좌변 우변이 같으니까 예식도 무슨 식? 항등식 해서 나눗셈이 나오면 무조건 뭐로? 항등식 구조 해석으로 바꿔서 한다.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럼 봐봐. 자, 얘를 바꾸자. 그럼 fx는 x 빼기 얼마? 알파 몫은 qx 몰라. 플러스 나머지 얼마? 자, 그럼 얘는 무슨 식? 항등식. 근데 나는 뭘 구하고 싶은데 나머지는 I don't care.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얘 구하고 싶고 지금 얘는 모르는 상황이야. 얘는 알고 얘는 모르는 상황이야. 모르면 뭐해? 날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대입하면 쟤 날릴 수 있을까? 그래 아까처럼 알파만 아니야? R은 얘 빵 내고 X 자리에 전부 뭐 넣어야 돼? 알파 근데 어차피 얘 0되니까 F 뭐가 돼? 알파 해서 얘가 나머지 정리를 뜻하는 표현하는 식이야. 이렇게.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이야기해볼게. F1이 3이야 라고 하면 이 상황을 너네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방식을? fx를 뭘로 나눠? 1차식 x 빼기 알파. 1.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나 다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냐? 이해되고 있어? 한 번 더 해볼게. 그러면 만약에 G3이다라고 하면 상황이 어떤 거야? GX를 1차식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2. 여기까지는 돼? 이게 첫 번째다. 자, 두 번째 갈게. 두 번째는 이래. 똑같아. 다항식 fx를 몇 차식으로 나눠볼까?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쓴다. x 빼기 a분의 b라고 적을게. 얘로 나누었을 때 뭘 구하고 싶다? 나머지만 궁금하다. 그때 뭐 구한다? 나머지 정리 쓰면 되는 거다. 맞지? 그리고 여기 말고 fx를 1차식 ax 빼기 b로 나누었을 때 상황도 몇 개? 그러니까 상황이 몇 개인 거야? 얘 하나 몇 개?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a분의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고 얘는 ax 빼기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거든? 그럼 뭐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라는 건 나누어지는 방식에 그 x 자리에 뭔 숫자를 넣는 거잖아. 그 숫자가 뭐였는데 0으로 만드는 값이었잖아. 그럼 얘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인데? a분의 b. 얘도 똑같잖아. 그때 나머지가 어때? 같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뭐 조립제법에서 배웠잖아. 네. 조립제법의 개수가 뭐일 때? 1일 때였지. 그때 뭐가 나머지 구하는 게 조립제법. 근데 문제를 낼 때 어떻게 주는 거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 있잖아. 그럼 몇 배 돼? A배 돼. 그럼 당연히 원래 이 조립제법 썼을 때 몫의 몇 분의 몇? 역수배. A분의 1배 하면 걔가 목. 나머지는 똑같아.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럼 구할 때 얘든 상관없이 F에 얼마 넣으면 되는 거라고? A분의 B 넣으면 되는 거야. 똑같네. 똑같아. 이 x 마이너스 1에 2분의 1 넣는 거랑 x 마이너스 2분의 1에 x 2분의 1 그거 똑같다는 소리지. 여기까지는 이제 연관이 되네. 됐으면은 나머지 하나만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는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고 문제 풀면서 하든 해줄게요. 무슨 정리다? 인수 정리다. 인수 정리. 야, 인수가 뭐야? 곱하기 꼴. 곱하기 꼴로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2야. 2 곱하기 6일 수도 있고 뭐 3 곱하기 4일 수도 있고 1 곱하기 얼마? 12. 그러니까 곱하기 꼴로 되어 있을 때 곱하기에 하나가 뭐가 돼? 인수야, 인수. 근데 그 인수가 소수면 무슨 인수? 소인수라고 그러고. 그럼 얘 인수 뭔데? 1, 12 이런 것들이잖아. 그럼 내가 찾는 인수는 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식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x에 x 플러스 1이면 인수 뭘까? x제곱 x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인수라고 했잖아. 또 그러고 또 x 1과 자기 자신해서 총 4개가 인수야. 이렇게 곱해진 게 인수야. 그럼 내가 이 인수 정리라는 건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인수를 찾을 때 쓰는 거야. 어떤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어떤 인수가 있는지를 내가 찾고 싶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그럼 생각해보자. F2가 0이래. 자, 그럼 이 상황이 나머지 정리랑 어때? 똑같지? 근데 나머지가 얼마라는 소리야?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지. 이 상황을 거꾸로 타고 들어가서 얘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럼 나누어지는 방식이 x겠지? x 빼기 얼마로? 2. 그럼 여기는 몫은 모르지? 나머지가 얼마라고? 0이지? 이거 지금 무슨 꼴로 돼 있어? 곱하기 꼴로 돼 있지? 하나하나가 뭐다? 인수라는 거지. 근데 이 인수 정리라는 거 뭐 찾고 싶다? 여기 뭐가 있어? 인수 x 빼기 2가 있잖아. 저렇게 찾고 싶다 하는 거고 쟤를 찾을 때 인수 정리 쓰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나머지 정리의 일부분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가 이렇게 나머지 정리가 있으면 인수 정리는 그 무수히 많은 나머지 수들 중에서 나머지가 얼마인가? 나머지가 0일 때 그때를 다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만약에 F3이 0이야. 이 방식의 fx 어떤 인수 들고 있어? x 빼기 3 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쓰는 거야. 일반화를 좀 할게. f 알파가 0이다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가 얼마니까? 0. 그게 뭐라고? 인수 정리. 똑같은 말 표현 다 써볼게. 그럼 fx는 x 빼기 알파의 모르고 나머지 없지.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방식 fx는 인수 뭘 가지고 있다? x 빼기 알파를 갖는다라고 하고 얘 표현을 주로 쓰겠지. 그리고 한 가지 표현이 또 있어. 방식 fx를
A 알파로 나누면 뭐 한다? 나누어 떨어진다. 여기까지만 해볼게. 그리고 문제 풀게. 10분 정도 쉬어요.